취업을 해서 그럼 제가 강의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뭐 일부 사실에 부합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꽃중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뒤에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뉴스킨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자, 강의 전에 앞서서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많이들 흔히 보시는 편의점 사진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좀 달라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중간에? 무인 편의점. 예. 혹시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무인 편의점은 종업원이 없고 이렇게 자판기로만 운영이 됩니다. 예. 혹시 자판기로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그래서 일본이 자판이잖아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우리 평소에 이런 편의점에 종업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많아야 한 2명 정도예요. 대부분 나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인건비조차 줄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대기업들의 시도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의 구상 그리고 뭐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없어지게 될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모두 개발되어 있습니다. 관계 어떤 법령들만 정비가 되면 바로 이제 도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뭐 많이들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뭐 알파고는 많이 아시잖아요. 예. 바둑은 이미 인간의 뭐 몇십 배를 뛰어넘었고요.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인간을 이제 이길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콜센터라든가 심지어는 법률 상담, 의료 상담도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빨간펜 선생님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된답니다. 이미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할까요? 네. 인공지능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도입 비용은 비싸도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 한 대가 콜센터 직원 1000명의 일자리를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몇 년만 있으면 사실 본전 뽑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예. 뭐 혹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말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방금 짧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가 모바일 그리고 뭐 5G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서 우리 기존의 인간들이 하던 직업들을 대체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는 일자리가 700만 개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긴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라이센스를 내놓고 있고 하지만 예전에 농부 수십 명이 밭을 갈던 시대에서 드론 하나가 그걸 대체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오래전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일이겠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이제 된 것이죠. 결국 인생의 종착점은 치킨집이다. 예. 아유 뭐 직장 그만두면 뭐 자영업 하면 되지. 예.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불쌍해요? 자연계열 한번 보세요. 예. 뭐 수학과라든가 물리학과, 취직하기 좀 힘든 학과인가 봐요. 저는 이제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예. 과로 다음에 과로사. 근데 왜 치킨집이 이렇게 대두가 됐냐면 직장 나와서 자영업들을 많이 창업을 하죠.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다시 재취업을 한다거나 그간의 캐리어를 살려서 창업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창업해서 실패해도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해주는 환경도 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잘못해서 창업 한 번 했다가 사실은 말아먹으면 사실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제 치킨집인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한 또 자영업이 또 쉽냐? 그렇지 않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하고 지금 현존하는 자영업의 50%가 사라져야 나머지 50%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간판집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포들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OECD 국가 중에 65세가 지난 이후에 몇 퍼센트의 인구가 빈곤율에 처하게 되는지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네덜란드 같은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단 2%만이 빈곤해진다고 하네요. 빈곤해진다라고 하는 건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밑에 대한민국이 있으니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빠른 시기에.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긴 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실 개인이 준비하지도 못했고 국가가 그런 복지 정책들을 미리 30년, 50년 뒤를 내다보고 사실 시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사실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소득의 절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어요? 당장 그것도 빠듯한데. 이 저녁에 그저 어두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세미나를 처음 듣는 분들도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닥쳐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5년 뒤, 10년 뒤를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준비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돈 다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자영업 뛰어들었다가 3개월, 6개월 만에 접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스킨 사업을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로 한번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와이프입니다. 이쁘죠? 저는 제 와이프 덕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와이프의 여드름 덕에 만났습니다. 와이프의 여드름 덕에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다이나믹하게 피부가 좋아졌는데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제품은 좋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터에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제 사업을 좀 알아보라고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화장품 파는 일을 알아보라고 하지? 나 세일즈 같은 거 해본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정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그 강의에서 정말 많은 어떤 제 부정들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 내가 모르는 뭔가 매력과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부정도 있지만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2달 정도를 저는 이 세미나장에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나와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의 어떤 매력을 알게 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고 그게 풀리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만 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2달을 알아보고 나니까 평범했던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진 성공을 해내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2달을 알아보고 나서 사업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것을 보고 매력을 발견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사업은 수입의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걸 넘어서서 정말 매력적인데요. 물장수가 있어요. 물 한 통을 이고지고 날라서 집집마다 이제 배달을 하죠. 물 한 통에 뭐 얼마씩 이제 받겠죠. 힘이 센 물장수는 남이 10번 나를 때 20번 나르겠죠. 남이 자그마한 물통 나를 때 큰 물통을 나를 수 있겠죠. 지금 현대로 따지면 바로 스펙이 물통의 크기예요.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돈 더 많이 벌려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스펙이라는 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원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일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닌가요? 네. 아무튼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센 물장수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24시간 잠 안 자고 물통을 나를 수는 없죠. 즉 수입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빨간 물장수는 선배 물장수들을 본 거예요. 야, 잘 나갔다는 선배들도 50 넘어가니까 힘 떨어져서 20번 나르던 걸 10번 나르기도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돈 쓸 때는 더 많아지더라. 야, 지금 내가 당장은 생활을 위해서 낮에는 물통을 나르지만 나 10년 뒤, 20년 뒤, 50 넘어서까지 나 물통 나르고 싶진 않다. 그 전에 골병 들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한 게 낮에는 물통을 날랐지만 밤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물통을 배달해주던 집집마다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을 한 겁니다. 이유는 이게 완성된 이후엔 더 이상 내가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집집마다 제가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않고요. 당신 집까지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으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공급하던 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다할 리가 없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난관도 있겠죠. 근데 이 빨간 물장수는 정확하게 이게 완성이 된 이후엔 자기는 더 이상 물을 나르지 않아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물로 인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입, 권리 수입을 벌게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거 심심해서 해본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스타트를 한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세상의 수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노동 수입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받는 월급, 자영업자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내가 즉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해야지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를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권리 수입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권리 수입이라고 합니다. 노동 수입은 수입을 늘리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하죠. 근데 이 권리 수입은 시간과 노동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제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시간적 여유를 함께 가져오게 되는데 뭐 회사의 오너라든가 특히 뭐 요즘 저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애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건물주들을 부러워할까요? 권리 수입의 대표주자잖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 그냥 쉽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매진해서 10년 뒤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10년 뒤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 같은 수입이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네. 수입이 500만 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도 그 500만 원 정도면 좀 크게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고민의 대다수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베스트셀러 작가, 특허 바로 이런 것들이 권리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형태들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예처럼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 수입을 창출시키는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부의 80%를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더 좁혀 들어가면요. 이 세상 부의 90%를 10%가 소유하고 있대요. 반대로 그럼 나머지 부의 20%를 전 세계 인구의 80% 사람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20%의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봤더니 바로 비즈니스 오너나 투자가, 즉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 노동 수입이 아니라 그런 권리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권리 소득이 창출되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잉여 소득을 다시 그 자산을 키우는데, 불리는데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하위에 있는 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이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 때문에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의 원천이 내 노동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노동 수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왼쪽 사분면에서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오늘 직장 상사 중에 억대 연봉 버는 사람 있는데, 큰 식당 해가지고 진짜 한 달에 1, 2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죠. 하지만 극히 소수고, 그분들도 물장수처럼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자기의 노동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땐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끊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오른쪽 영역, 사업가와 투자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저자가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왼쪽 영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도 만약에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일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권리 수입 버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는 없어요.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산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 뉴스킨 사업은 자산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수입을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권리 수입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 수입이 왜 매력적이냐면 이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건물이 한 6층짜리 건물인데요. 한 층 월 임대료가 한 2천만 원인데요. 그 건물주는 한 달에 1억 넘는 월세 소득을 법니다. 지금 한국 아직 덥잖아요. 그분 스위스에 스키 여행 한 달 이상 가실 수 있겠죠? 맘만 먹으면 거기 1년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몸이 여기 매여 있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 자산이 매달 수입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재정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합쳐졌을 때 선택의 자유라는 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사업을 이제 검토를 할 때 정말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화장품 파는 일로 여겼었던 뉴스킨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내겠다.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뉴스킨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 시간적, 재정적 자유, 즉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수입 원하시나요? 네. 가끔 안 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또 이해하시는 게 그럼 뭐 직장 생활은 가치 없다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직장 생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회의감이 들었냐면 아무리 이거 열심히 해도 내 수입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할 때마다 사장님이 아무리 그냥 인심 써도 연봉 85만 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 집 사고 언제 그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런 어떤 상황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시점에 사실은 뉴스킨을 또 만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떻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만 원, 7, 8만 원 하지 않을까요? 7, 8만 원. 원가는 밤보다 훨씬 더 싸요. 한 3분의 1 가격 정도 하니까 5만 원? 4만? 5만 원? 4만 원? 제가 수입 원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 놀라지 않게 이렇게 감싸고 계십시오. 예. 공개해 주십시오. 7천. 진짜? 백화점 1층에서 15만 원에 파는 영양크림 15만 원짜리 수입 원가가 얼마라고요? 7,000원. 네. 그 브랜드가 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콤으로 끝나는 브랜드. 그러니까 특정 회사를 비방하거나 비교 광고가 국내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브랜드고 배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신고하는 가격이 7,000원인 거예요. 14만 3천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에 유통, 광고비, 뭐, 백화점 1층 맞아. 매장 임대료. 엄청 비쌉니다. 백화점 1층 매장에 떡볶이 가게 없죠. 왜 명품 브랜드만 있겠어요? 그 비싼 임대료 감당하려면 이런 브랜드들만 입점할 수가 있겠죠. 광고비는 또 엄청나게 사용이 됩니다. 1,500억. 아모레가 지금 870억의 광고비를 사용을 한 내역입니다. 이것도 오래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자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대부분 우리가 15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하면 적어도 그 원가가 그래도 30-40%는 쓰일 거라고 예측하고 사는 거잖아요, 기꺼이. 근데 그동안 참 소비자들을 기만한 그런 어떤 공산품들 중에 대표 주자가 화장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품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화려하게 만들고 비싼 모델을 쓰고 그리고 백화점 1층에서 파니까 이거 사면 좋겠거니 하고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서 썼던 것들이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 제가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기존의 유통은 200원의 원가를 들여 만든 볼펜 한 1,000원 정도에 팔죠. 800원이라고 하는 광고 유통비가 이제 중간에 쓰입니다. 근데 중간 유통 과정은 사실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 서울까지 이동되는데 유통 과정 필요하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중간 유통으로 손 안 대고 고풀려는 유통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배추 파동, 배추 한 폭이 10,000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기자가 조사해봤더니 산지에서 500원에 뛰어와서 15단계 거쳐서 10,000원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줄여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그리고 합리적인 유통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생겨난 신유통들이 도매 소매 없애고 총판만 하나 둔 신유통들이죠. 이마트라든가 뭐 TV홈 쇼핑, 옥션과 같은 인터넷 쇼핑 과감하게 도매 소매 없애고 총판 하나만 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신라면보다 이마트 신라면이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저렴할 것 같으세요? 뭐니 해도 인터넷 쇼핑입니다. 앞선 두 할인마트나 홈쇼핑은 이 총판 유지비도 꽤 비싸요. 오프라인상에 요즘 이마트도 적자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쿠팡 같은 회사들 때문에. 홈쇼핑은 1년에 뭐 1,000억 이상 또 채널 사용료를 내야 하고. 자, 하지만 여전히 광고는 존재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이냐면 이 광고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총판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품이 발이 달라서 저절로 갈 수는 없으니까 유광진이라고 하는 프로슈머가 정보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받은 소비자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생산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그 랑으로 시작해서 콤으로 끝나는 15만 원짜리 영양 크림 쓰던 소비자가 정보를 전달받고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시켜 나가는 건데, 자, 요 구조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중간에 800원의 광고 유통비로 쓰였던 비용 중에 200원을 떼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고 1,000원에 팔던 걸 800원으로 낮추게 되는 거예요. 800원에서 400원을 빼면 400원이 남죠? 요 400원을 역할을 담당한 프로슈머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건데, 자, 요 그림이 완성이 되면 기존 제품보다 원가는 200원 더 올라간 2배가량 뛰어 올라간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제품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10년 넘게 애용한 제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제품보다 훨씬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제품을 만났다. 그럼 바꿔 써보시겠어요? 네. 10년을 애용했는데요. 한 큐에 이렇게 바꿔버리실 거예요? 네. 고민은 잠깐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가차없이 바꾸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죠. 아무리 애용했었어도 더욱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만나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바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원리예요.
중간 광고 유통비를 없애버리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갖고 그걸 프로슈머가 정보를 전달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가끔 저기 한눈 팔던 분들이 아니 그렇게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왜 숨어서 파냐, 광고하고 매장 내서 팔지. 그러면 10분 전 배추파동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인데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아니 뭐 저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심혈을 기울여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광고도 하면 안 돼. 매장도 내면 안 돼. 오로지 이 사람이 입소문에 의지해서 회사의 매출을 해내야 돼. 어느 세월에 손익분기점 넘을 수 있을까요? 뉴스킨도 그래서 창립하고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비싼 원료 써가지고 뭐가 낫겠냐? 그렇게 저렴하게 팔아서 돈 벌겠냐? 그래서 사실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시작점은 요 형태로 시작은 했지만 많이 변질이 됐어요. 못 견딘 거죠. 그래서 기존 유통처럼 돌아가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건 뭐 타사 사업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론을 정말 정직하게 지켜내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구상에 저는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봐요. 쉽지가 않아요. 정리를 좀 드리면 저희는 제품을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문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15만 원짜리 영양 크림 쓰던 분이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 15만 원으로 뉴스킨 기초라인 풀세트를 쓸 수 있어요? 영양 크림만 바꾼다. 3, 4만 원이면 그 회사 제품보다 좋은 제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이득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나도 그런 강력한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리를 드리면 뉴스킨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 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왜 완성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죠? 권리 권리 수익. 수익. 그 권리 수익을 버는 사람은 어떤 매력 있죠?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죠? 시간적, 재정적 자유. 합쳐서 선택의 자유. 이게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뉴스킨 사업 알아보기 전에는 별로 상상을 못 해봤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잘 나가실 수 있잖아요. 잘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나가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요즘 30, 40대 정도면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 할 때니까. 근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그 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가? 10년 뒤에도 계속 물통을 나르실 건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뉴스킨의 그럼 자산은 무엇이냐? 우리 제품을 재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재구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던 거 다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걸 재구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구매하는 것들 되게 많으시죠? 네. 내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매달 단위로 재구매하는 것들입니다. 재구매. 그리고 그냥 소수만 끼리끼리 모여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유통망이 넓혀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되려면 첫 번째 요인, 이 아이템이 소비재여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가장 좋은 건 한 달 단위로 소비되는 아이템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소비재가 아니죠? 네. 내구재죠? 네. 과거에 이런 개념이 모호했던 시절에 막 자석료나 뭐 이런 기능성 속옷 이런 걸로 그런 불법적인 어떤 마케팅을 쓰는 회사들이 많죠. 네. 집에다 한 채들 있으시죠? 예. 저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는데 10년 넘게 쓰는데 안 망가지더라고요. 예. 얼마 주고 사셨냐고 하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내구재는 네트워크 마케팅 아이템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적격입니다. 두 번째, 품질 뛰어나야 되죠.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그 다음 요소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럼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싼 게 좋은 거 아니냐? 가장 싼 거. 싼 게 최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특히 내 얼굴에 바르고 내 입, 내 가족이 먹는 그런 제품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가격 먼저 보세요, 품질 먼저 보세요? 품질. 둘 다 보죠. 그걸 우리가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아마 품질을 더 우선순위로 두실 거예요. 가격이 우선순위는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해나가려면 나는 물론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사서 쓸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템을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만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뉴스킨이 10월 1일 날 제가 압구정 갤러리아 1층에 직영 매장을 내고 우리도 좀 돈 먹고 삽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곤란하겠죠. 네. 또는 이런 네트워크 회사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권유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재고를 처음에 한 500만 원 정도 안고 사업을 시작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장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매장을 내는 경우 할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뭔가 공정성이 무너진 출발점이 다른 그런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면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즘 2019년 21세기잖아요. 엉터리 회사 많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요즘도 자석용 이런 회사에 넘어가신다면 그분들은 본인의 좀 지적 능력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매스컴에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본인 목인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요소들을 지키려고 해요. 짧게 가는 게 아니라 롱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바로 싸움터입니다. 시장성과 기술력. 이 회사의 아이템이 진입해 있는 시장이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암웨이사 이런 이 회사랑 경쟁 회사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파트너예요. 약간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서로의 영역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좀 전문적으로 기능성 스킨케어 건강식품을 하고 그 회사는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취급을 하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킨의 경쟁 회사는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회사들이에요. 왜? 소비자들은 아이템을 보고 선택하니까 로레알 게 좋은지 뉴스킨 게 좋은지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좋은지 파머넥스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좋은지 유통이 어떻게 되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 경쟁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걸린다. 자석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만족은 해. 근데 뒤로 갈수록 부실해. 이 회사가 10년 전 아이템 가지고 아직도 우려먹고 있어.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아무리 그 회사와 함께 일을 해도 자산이 만들어지기는커녕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또는 아예 만들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뉴스킨의 보상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뉴스킨 보상은 좀 복잡하긴 한데 쉐어 빌드 리드라고 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일 단위로,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오늘 초대하신 우리 옆에 계신 뉴스킨 사업자들과 따로 미팅을 해서 좀 긴밀하게 좀 이거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스타트는 나를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매니아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손쉬워지려면 아이템이 중요해요. 그건 이제 뒤에 다루게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20명 정도의 우리 제품을 재구매할 수 있는 매니아를 만든 이후에 나처럼 2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복잡한 설명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나로부터 이 제품을 재구매하는 매니아들, 즉 그게 우리 사업의 자산입니다. 그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일인데요. 저도 10여 년 전에 제가 회원가입하면서 저 혼자였어요. 지금 시점에 저로부터 퍼져나가서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매니아의 전체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 스폰서님 6만, 7만 명 돼요. 즉 그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 혼자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30여 년 전에 뉴스킨이 클라라 맥더모트라고 하는 40대 여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뉴스킨 최초의 회원이에요. 이분이 기독교로 따지면 아담, 단군 신화로 따지면 단군. 근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뉴스킨 회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 이따 설명드리게 될 그 제품력 때문이에요. 어쨌건. 근데 제 유통망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 4,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저희 회사 스킨케어와 건강식품을 사용할 때마다 저는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이 4,000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물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 때도 많았어요. 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처럼. 거기 뭐 재밌는 일 있어요? 뭐 따로 뭐 미드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때문에 5분 더 길어지게 됩니다. 제 탓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 성적표예요. 제 수입.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사실 잘한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하나 잘한 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습니다. 근데 뉴스킨의 엄청난 리더들 보면은 막 제가 10년여 만에 한 거 3년 만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니까요. 네. 또는 저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남이 나보다 빨리 갈 수 있어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의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 수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뉴스킨이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에 내가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그렇게 많이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한국이 많고요. 일본에 제 파트너가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일본 2번밖에 안 가봤어요. 네. 아, 요즘 내 파트너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비즈니스 때, 저 컨벤션 때문에 많이 갔지만 뭐 제가 제 개인 사업하려고 간 적 없고요. 캐나다 가본 적 없고요. 호주 못 가봤고요. 베트남도 못 가봤어요. 홍콩도 여행 때문에 2번만 가봤어요. 저로부터 시작된 뉴스킨 정보가 10여 년 동안 퍼져서 이 나라에 퍼진 겁니다. 이것도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10개국 이상에서 수입 들어오는 분들 지금 여기에도 되게 많이 앉아 계세요.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뉴스킨이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요. 만약에 해외에 내가 지인이 많다. 그분을 회원가입시켜서 그 나라에서 제품 주문해서 쓰면 그분이 나의 소비자가 되고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재구매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직장인 퇴직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가겠죠. 자영업은 어떤 거야? 이건 성공했을 때 5년 이내 생존 확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30% 미만입니다. 30%. 근데 그 30%가 그 이후로 5년 뒤에는 또 다르죠. 거기서 또 소수만이 생존하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성공률 1%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영감생심 도전하기 힘들죠. 그리고 되게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크죠.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 뉴스킨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이게 정말 뉴스킨 사업의 매력인 거예요. 관건. 내가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수익 정도까지의 수입을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을 그 정도까지만 만드는데 좀 힘이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투잡하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막 5년 동안 투잡하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이 맨날 9시, 10시에 끝나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서 5년 뒤에 전업을 목표로 뛰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인내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완성을 해 나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수입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수입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직급 이름입니다.
네, 이게 미국 본사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작년도 자료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뉴스킨의 최고 직급자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지금은 EBA라고 바뀌었죠.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최고 직급자의 전 세계 평균 연봉입니다. 45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억이 훌쩍 넘죠.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이상 버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여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 다 섞여 있죠. 어느 영역이 5년, 10년 꾸준하게 일했을 때 5억 이상의 연봉을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나요? 아니요. 삼성에서 그런 수입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드물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 중간 한 연봉 3천 정도 될 때까지만 힘들어요. 그때까지. 왜? 안 해본 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화장품 이름 외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 존슨즈 베이비 로션만 썼거든요.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리고 저기 화학 실어서 지구과학하고 물리 선택했던 사람인데 영양학도 공부하고 파마에서 공부하고 근데 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아까 그 파이프라인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죠. 뉴스킨은 그 시점에서 완성된 파이프라인만큼 수입을 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매되는 제품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너무 중요하죠. 제가 4,000명이 넘는 유통망 만들었는데 10월 1일 날 뉴스킨이 부도가 난다면 제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빵원이죠, 빵원. 회사가 없어지면 공든탑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분들에겐 회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망하면 안 돼. 이거 유타 프로버에 있는 저희 집 본사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저희 뉴스킨 경영진들이 이날 폐종식을 마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주식 투자 좀 잘하는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죠. 이제 아무개야. 뉴스킨 저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이다. 네. 뉴스킨 한번 진작에 좀 알아보면 좋겠다 했더니 합성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림자가 없네 대낮에. 그리고 발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회종식은 증시 장마감할 때 그냥 장마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경영진들을 초빙해서 장마감을 알리는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5번 정도 증시 장마감을 했고요. 네. 유튜브에서 NYSE and NUS 검색하면 영상 나오니까요. 네. 포춘지가 성장한 100대 급성장 기업. 이 기사가 2014년도 포춘지에서 실린 기사인데요. 이 기사 이 내용이 왜 의미가 깊냐면 이때가 뉴스킨이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죠. 100대 기업. 우리나라에 기업이 몇 개일까요? 법인 이상이. 뭐 수십만 개겠죠? 그 중에서 100대 기업이면 정말 상위 진짜 뭐 1% 이내겠죠. 30여 년 전에도 100대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30년 전에 100대 기업 중에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개 미만입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롱런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 뉴스킨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게 우리가 진입해 있는 또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시장 또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브스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 앞으로 회사 아무리 크고 매출이 크다고 좋은 회사가 아니다. 이때 AIG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 기업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뭐 파산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금융위기 왔었던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뉴스킨이 100점 만점에 이제 96점을 이제 받은 겁니다. 아까 그거 합성한 거 아니냐는 친구한테 이것도 보여줬죠. 이건 좀 신뢰하겠냐 그랬더니 4점이 왜 깎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100점짜리도 기업이 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단점을 알고 싶대.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 꼭 있죠. 하나 정도. 네. 그 친구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뉴스킨
물론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간혹 미국 회사에서 싫대요. 네. 나는 국산품만 애용하는데 뭐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화장품 용기가 너무 촌스럽대.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그런 어떤 몇 가지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중에 탑7. 네. 현재 연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탑7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3군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따지면 탑3예요. 자, 그럼 시장성 한번 볼까요? 뉴스킨이 왜 그런 급성장을 하는가? 바로 이 안티에이징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90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교하자면 반도체 시장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모레 주가가 삼성보다 비싼 거 아세요? 물론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우리나라 스킨케어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매출액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액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곧 3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아까 저 치킨집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치킨 시장이 연간 4조 원 정도입니다. 5년 전에도 4조 원, 5년 뒤에도 4조 원일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1인 2닭 하지 않는 한 그 매출액은 변동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치킨 좋아해도 한 마리 먹던 거 2마리 드실 수 있어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예. 근데 직장 마치고 대부분 뛰어드는 데가 어디라고요? 치킨집. 근데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에요. 새로운 브랜드는 계속 생겨나요. 근데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폐업하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티에이징 시장 30조 원, 그 중에 주로 화장품이 소비재 분야가 75%. 75%면 30조 원에 75%면 20조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58년 개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후 세대죠. 그리고 그 전후 세대의 바로 자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죠. 그래서 이 양 세대가 합쳐서 65%입니다. 전 세계 인구. 그래서 우리 뉴스킨은 베이비 부머를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약 10년 전부터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컬러, 그 용기도 바꾸고요, 브랜딩도 새로 하고요. 왜? 베이비 부머는 이제 은퇴하는 세대고 밀레니얼은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의 주축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 소비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정중앙을 저희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히 이제 밀레니얼로 넘어가겠죠. 뭐 제품은 저희는 이제 뉴스킨이라고 하는, 그리고 파마넥스라고 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안티에이징을 모두 토탈로 커버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종 셀럽들이 뭐 피부 그 케이블 채널에서 이렇게 저희 제품을 간접 홍보해 주는 겁니다. 네. 저희가 돈 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연예인들이 어떤 제품을 애용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협찬을 받았거나 정말 좋거나.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제품 참 많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저희 뉴스킨 제품 애용할까요? 검소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품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왕벌의 비행이라는 피아노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죠? 피아노를 오래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이 피아노 현이 늘어져서 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아니스트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네. 여러분 운전 잘해도 자동차 고장 나면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엔진 멈춰 타고 이렇게 본네트 들어올리는 거 정말 이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냥 보험회사 부르면 되는데, 피아니스트도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조율사를 불러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구글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타임지 표지인데요. 네. 아름다운 화음을 내던 인간의 몸이 이 노화라고 하는
이 녀석 때문에 점점 화음이 틀어지게 되죠.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하게 되고 무릎이 아파오죠. 구글은 인터넷 회사인데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타이틀이 실렸냐? 2013년도에 노화 연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구글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심지어 달에 가는 엘리베이터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자율 주행 자동차. 여러분 아이폰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깔려있죠.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생뚱맞게 IT 쪽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 진출한 거예요. 기자가 물었죠. 왜 생뚱맞게 여기 진출했냐? 설립자가 어떤 산업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데 10년 또는 20년이 걸리곤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 즉 안티에이징입니다.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성취해야 하므로 길게는 20년 내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내다보고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안티에이징 시장에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 피아노 조율사처럼 인간의 몸을 조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존재한다면 그 회사는 돈 벌까요? 네. 엄청나게 벌겠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회사, 모든 생명공학 기업들이 그 조율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고 그게 비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당뇨 유전자 이런 것들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한 30만 원 정도면 내가 유전적으로 어디에 취약한지 어떤 유전병에 걸릴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또 하나의 회사입니다. 라이프젠이라는 회사고요. 리처드 와인드럭이라고 하는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위스콘신 대학 교수이면서 미국 국립영장류연구센터 소장이십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인간 노화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 중에 20년간을 어떤 실험을 했냐? 원숭이 80마리를 놓고 절반은 소식, 절반은 정상 식사. 사람으로 따지면 얘는 밥 한 공기, 얘는 반 공기를 먹인 거예요. 자그마치 20년간. 근데 한 끼에 반 공기 먹고 성에 차세요? 우리 남자 둘이 가면 한 공기씩 먹고 모자라서 한 공기 더 시켜서 반씩 나눠 먹잖아요. 네? 근데 20년을 반 공기만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얘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 공기만 먹었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왼쪽에 보시면 한 공기 먹은 원숭이들의 사망률이 소식 원숭이에 비해서 3배가 높았고 놀라운 건 한 공기 먹은 원숭이들의 절반이 당뇨에 걸린 거예요. 또 놀라운 거 소식한 원숭이는 한 마리도 안 걸린 겁니다. 당뇨에. 우리 당뇨 하면은 뭐 많이 먹고 뭐 과식하고 이래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식 안 했다니까요. 이 원인은 노화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소식이 노화를 늦춘 거예요. 소식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주 원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80마리의 원숭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리처드 와인드럭 박사, 즉 라이프젠이라는 회사가 인간 노화의 이제 비밀을 지금 푸는 단초가 된 겁니다. 왜?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은 인간과 유전적으로 90% 이상 같거든요. 단 수명은 20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전생에 걸친 노화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위치는 알아냈는데 이걸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간 몸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필요했는데 그게 뉴스킨이었어요.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길어지지만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의 시작점부터 라이프젠과 뉴스킨이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속상했던 게 이걸 사업자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10년 넘게 몰래 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초에 딱 터뜨린 거예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으면서. 네. 진작 알려줬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네. 아무튼 2009년도에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뉴스킨의 혁신적인 항노화 기술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요. 그로부터 3년여 뒤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DNA 다가오는 물결, 앞으로 인간의 노화를 유전자를 컨트롤해서 예방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20분 이상 발표를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벌써 7년 전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뉴스킨이 정보인 거예요. 아직 상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유튜브 가시면은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지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뉴스킨 스킨케어 쪽에 저 탑셀링 제품들입니다. 루미스파, 갈바니스파, 에이지락미 이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2017년,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달성을 합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죠. 네. 그런데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뷰티 디바이스, 즉 미용 기기 종류만 해도 수만 가지인데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매장도 없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아직도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입소문만으로 일으킨 매출로 글로벌 매출 넘버원을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 파마넥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마넥스는 제약의 파마시 그리고 다음 세대 넥스트의 합성어입니다. 다음 세대의 제약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원이 담겨 있고요. 1998년에 뉴스킨이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미국 내 38,000개 약국에서 유통되던 제품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하면서 뉴스킨이 막강한 현금력을 가지고 인수를 해버리면서 저희 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 파마넥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을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한 거예요. 즉 신약 수준의 건강식품을 만들어낸 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 참고집에 이렇게 매년 제품들이 등재가 되고 있고요. 거의 약 수준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05년도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또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상을 한 아이템이 바로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라고 하는 아이템이고요. 특히 제 마음을 움직였던 아이템이기도 해요. 예. 이 바이오포토닉 스캐너가 파란 레이저로 피를 뽑지 않고 손바닥 각질 세포에 존재하는 크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영양소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야 그러시겠죠? 예. 더 쉽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15초 만에. 이 바이오 스캐너라는 장비 이전엔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영양 물질의 양을 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려서 채취를 해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스캐너의 원천 기술이 이제 라만 분광학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 기술이 적용됐는데 제가 그걸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저기 전공이 금속공학이었어. 졸다가 언뜻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호기심이 갔었던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 지금 현존하는 바이오 스캐너 버전 3는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옛날에는 막 이만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 회사들은 다른 회사라면 그냥 그걸로 10년 우려먹었을 텐데 그걸 거의 저기 뭐 한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여버린 거예요. 네. 아무튼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스트가 이 그레이 존이 나오게 됩니다. 영양 상태 아주 훌륭한 겁니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 지극히 낮아요. 파란색이면 굿, 나쁘지 않아요. 이 녹색부터는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담배 피시는 분들 거의 노란색 이하로 나옵니다. 정말로. 네. 근데 내가 담배 안 피는데 옐로우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흡연 이상의 나쁜 식습관, 생활습관 또는 내 몸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토마토 한 달에 한 박스씩 드시면 돼요. 네. 당근 20개랑 곁들여서. 진짜로.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코끼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대신에 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영양소만 뽑아서 캡슐 안에 담긴 게 건강기능식품인 겁니다. 다들 드시고 계시죠? 네.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업하기 전에 안 먹었었어요. 왜냐면 주위에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는 다 누구나 동일하게 오는구나 싶었었어요. 네. 저희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SCS 개런티라고 해서 스킨 카로티노이드 스코어의 약자입니다. 바로 스캐너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캐너 리펀드 리퀘스트 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쭉쭉 작성하는 겁니다. 네.
신청서예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60일 동안 파마넥스 제품 먹기 전에 스캐너 수치와 60일 이후에 스캐너 수치 비교했을 때 수치 안 올라가면 환불해줘요. 근데 뭐 그게 대단해. 요즘 뭐 홈쇼핑 보면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들은 뭐냐면 먹어보면 일단 좋은 느낌이 나요.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귀찮아요. 환불하려면. 대부분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소수가 이제 환불을 요청하죠. 그게 이제 마케팅 방법인데 저희는 잘 보세요. 환불이 목적이 아니라 측정해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즉 우리 제품이 제대로 흡수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을 먹고 좋아지는 걸 증명해내는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죠. 네. 뉴스킨이 준비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올해 상반기에 저희 뉴스킨이 이제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 그로비브는 환경 제어식 농업, 이제 컨트롤드 인바이러먼트 아그리컬처라고 해서 줄여서 CEA.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많이들 불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어떠한 환경 요인들이 있죠? 첫 번째 땅, 그다음 뭐가 필요하죠? 물, 또 빛. 빛, 또 예. 온도, 뭐 습도, 뭐 영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야 농작물이 자라게 되겠죠. 그 모든 걸 인공적으로 컨트롤하는 농업이에요. 공상과학 영화 같죠? 네. 그래서 이 그로비브는 이 스마트 농업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이제 그로팟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한 요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한쪽에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계속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건데 이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적 요인을 모두 인공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농업은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하죠.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일단 많은 땅이 기본이죠. 근데 이 그로팟 같은 경우는 많은 땅이 필요 없습니다. 위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존 농법은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한데 기존 농법에 비해 100분의 1 정도의 물만으로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빛도 컨트롤하게 되고요. 영양도 이 안에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분도 인공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맨 위에 이 아인콘이라고 하는 밀과의 이 농작물이 원래는 기존 농법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걸 1년에 40번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쌀은 1년에 몇 번 수확하나요? 한 번이나 두 번? 필리핀에서 산모작한대요. 그러니까 즉 쌀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그 더 많은 횟수의 수확도 가능한 거예요. 그 환경을 그렇게 컨트롤만 하면 훨씬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나 많은 수확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면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어떤 환경 어떤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뉴스킨 이 본사도 회사가 점점 커지고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또 원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안전한 원료를 수급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언제 저기 재배되나요? 수확하죠? 사과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가을인가요? 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사과 지금 네. 철이 몇 월이요? 지금 10월이요? 네, 지금은 9월인데 그럼 지금 우리 사 먹는 사과는 언제 딴 거예요? 지금이 철. 작년 10월. 1년 동안 이름 모를 창고에서 가스로 가득 찬 환경에서 1년 동안 보관되다가 어제 마트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 먹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영양소가 온전하겠어요? 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이 그로비브를 통해서 꿈꾸는 게 뭐냐면 1년 365일 안전한 원료를 끊이지 않고 공급받는, 그게 바로 이 그로비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6S 프로세스 기억나세요? 네.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공정, 거기에 S가 하나 더 붙습니다. Seed to Solution이라고 해서 우리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우리가 모두 컨트롤하겠다, 퀄리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농장 단위의 어떤 그 소싱 업체랑 계약을 맺고 품질 컨트롤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근데 우리 이걸 직접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원스톱 솔루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원료부터 차이가 난다면 훨씬 경쟁 우위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마케팅적 측면에서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그렇게 이제 오염된 환경에서 원료를 수급받는 그런 회사와 우리 그로비브를 통해서 안전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이미지 자체가 이제 거기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또 환경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저희 결혼 직전의 사진입니다. 네. 푸릇푸릇했었죠. 근데 저희 와이프나 정말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 와이프는 저기 피아노 레슨하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매력을 발견하게 되니까, 야, 힘들지만 우리가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변화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했고, 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결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고요. 네. 아니 아내는 여전히 이쁜데 남편은 왜 저렇게 됐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되십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룹 랠리에서 이제 100만장자 인정 받았던 사진이고요. 예.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죠? 네. 만약에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 1억 준다고 하면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꼭대기 힘들어도 올라가면. 네. 네. 잘 보세요. 여기 나뭇가지가 없어요. 네? 올라가다 이쯤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최소 반신 불수되죠. 네.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 검토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네. 마치 여기 올라가면 1억 준다라고 하는 느낌? 네. 위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또 웃고 있어요. 잘 보면. 네. 아래에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로프를 매달고 스파이크를 신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올라와 보지 않겠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 해보는 거라 힘들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속도가 붙을 것이다. 네. 뉴스킨 사업이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은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오늘 이 세미나를 초대한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저도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 준 제 스폰서님, 그리고 뭐 그 위에 상위 스폰서들, 또 기존의 스폰서가 아닌 또 수많은 이 뉴스킨의 어떤 성공하신 리더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줍니다. 네. 알려준 거 하면은 바로 잘 되나요? 잘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저는 못했어요. 예, 처음에 정말 못했어요. 예. 처음에 저랑 같이 사업할 파트너가 저는 1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루비드한테 한 2년 걸렸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장부 드릴 게 오늘 강의 한번 듣고 나서 뉴스킨이 괜찮냐 안 괜찮냐 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런 판단은 한 달 정도 뒤로 좀 미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두세 권 정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강사분들의 강의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제품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강의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들어보시고 이렇게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시고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쭉 오늘 1시간 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뉴스키는 기회이고요. 아직도 이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시간에 또 뵙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